저는 도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둑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간 사이 저는 몰래 며느리네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복도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요. 그렇게 저는 석 달 동안 12번을 며느리 몰래 그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기겁을 했습니다. 분명 어질러 놓고 나갔는데 청소가 되어 있고 냉장고에 없던 반찬이 생겨 있고 빨래가 개켜져 있으니까요. 급기야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다고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접니다. 시어머니인 제가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도둑처럼 숨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년 동안 며느리한테 품었던 질투와 서운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도 예상 못했던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요. 아들 내외가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천적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절대 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해야지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다짐했었거든요. 근데요,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아들 민수가 결혼한 게 벌써 8년 전이에요. 며느리 이름은 김지연이고 처음 만났을 때 31살이었으니까 지금은 39이 됐네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프리랜서로 육아 관련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들이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지연이가 너무 당당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들 하지만 지연이는 유독 자기 의견이 확실했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좀 조심스럽게 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애는 첫 만남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가 지연이한테 물었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 있으시냐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기대 안 한다면서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신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 듣고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을 긋는 것 같고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막 얘기했어요. 저 며느리 안 된다고 아들한테 다른 애 만나보라고 해야 한다고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너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답답해했어. 저 애는 그냥 솔직한 거야. 요즘 애들은 다 저래. 그 말에 저도 조금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얼마나 속앓이를 했는데. 지연이는 최소한 솔직하니까 나중에 서로 오해가 없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지연이 친정이 대전에 있거든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한 달에 2~3번은 꼭 가더라고요. 주말마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시집을 왔으면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야지 왜 맨날 친정만 가느냐고요. 우리 집에는 명절 때나 겨우 오면서 친정에는 저렇게 자주 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요. 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지연이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고 좀 말을 해보라고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지연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 그래서 자주 가는 거야. 이해 좀 해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면 되지 왜 맨날 딸이 가야 하는 건데요. 시어머니인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지연이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연이가 저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도 열심히 도와줬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고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자꾸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가 친정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친정 어머니만 저렇게 좋아하느냐고요. 나는 시어머니인데 나한테는 왜 저런 마음이 없느냐고요. 그게 질투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지연이가 예의가 없고 시어머니 공경할 줄 모르는 애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건 4년 전이에요. 지연이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본다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들떴거든요. 근데요, 지연이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밥을 못 먹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가 나왔는데 퇴원하고 나서 지연이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속이 상했어요. 아니, 아픈데 왜 여기서 안 쉬고 친정에 가느냐고요. 내가 못 챙겨줄 것 같으냐고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굳이 대전까지 가야 하느냐고요. 근데 지연이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좀 다녀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 그래.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가 좋구나. 알았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지연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나갔어요. 그 뒤로 한동안 지연이가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아들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지연이가 많이 서운해한다고 사과 좀 하라고요. 근데 저는 사과를 안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고 그 서운함을 표현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로 지연이가 출산을 했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서연이.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쁘던지요. 눈이 똘망똘망하고 손가락이 얼마나 작은지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손녀를 보자마자 다짐했어요. 지연이한테 잘해야겠다고요. 이 예쁜 손녀를 낳아준 지연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요. 근데요,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연이가 또 친정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하겠다고요? 시어머니인 내가 있는데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막 화를 냈어요. 도대체 내 마누라는 왜 그러냐고,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냐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연이 어머니가 암이야. 대장암 3기야. 지연이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대. 제발 이해 좀 해줘.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암이요? 대장암 3기요? 저는 그제야 지연이가 왜 그렇게 친정에 자주 갔는지 이해가 됐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아들이 말했었는데 저는 그게 감기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설마 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지연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서운한 티를 냈는지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지연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시어머니인 저는 그런 지연이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왜 친정만 가느냐고 타박만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지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내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으면서 왜 이렇게 못난 시어머니가 됐을까? 저는 그날 이후로 지연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요, 직접 말로 하기가 너무 쑥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서먹해진 사이에 갑자기 잘해주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지연이가 제 마음을 받아줄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남몰래 하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친정에 갈 때마다 저는 몰래 지연이네 집에 갔어요. 처음에는 청소를 했어요. 지연이가 아기 낳고 나서 집안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거든요. 저도 아들 낳고 나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지연이가 친정에 간 사이 저는 지연이네 집에 가서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도 돌려놓고 왔어요. 처음에 지연이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었대요. 혹시 집에 누가 다녀갔느냐고 청소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요. 아들은 제가 갔다 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도 아들한테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해놨어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들이 불고기랑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가 친정 간 사이에 제가 불고기 양념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된장찌개도 끓여서 냄비째 놔뒀어요. 밥도 해놓고요. 지연이가 또 놀랐겠죠. 집에 와보니까 음식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지연이가 아들한테 물었대요. 이거 누가 해놓은 거냐고요. 아들이 그냥 넘어갔대요. 나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몇 달 동안 몰래 지연이네 집에 다녔어요. 어떤 날은 청소를 하고 어떤 날은 음식을 해놓고 어떤 날은 서연이 옷을 빨아서 개켜놓고 어떤 날은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지연이가 친정에서 돌아오면 집이 깨끗해져 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아기 옷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지연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건드렸는데 원래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놔뒀는데 지연이가 눈치를 챘나 봐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말했대요. 자기 화장품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이제 진짜 무섭다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냐고요. 아들이 더 이상 숨기기가 힘들었나 봐요. 엄마,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이가 진짜 무서워해. 누가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대.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대.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하면 지연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어머니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했다는 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아들 말이 맞았어요. 지연이가 무서워하는데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말해. 근데 나 대신 내가 말해줘. 내가 직접 말하기는 좀 그래. 저는 그렇게 부탁했어요. 아들이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그 뒤로 지연이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좀 긴장했어요.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왜 몰래 들어왔냐고 따질 수도 있고요. 근데요, 지연이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울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몰래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연아,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못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시어머니가 너한테 너무 못됐어. 너 친정 간다고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서운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너희 어머니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한테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친정 어머니한테만 신경 쓰고 어머니한테는 많이 소홀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우리 둘이 그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암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밤마다 울었다고요. 친정에 자주 간 건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였는데 시어머니인 제가 불만스러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듣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요? 나는 왜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을까요?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서러웠으면서 왜 내 며느리한테는 똑같이 그랬을까요? 저는 지연이한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친정 가는 거 절대 안 막을게. 내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하는데 내가 자주 가서 힘이 되어드려.
내가 응원할게. 지연이가 고마워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연이가 친정 갈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친정 다녀올게요. 서연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꺼이 손녀를 봐줘요. 서연이랑 노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연이가 친정에서 돌아오면 저희 집에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어요. 친정 어머니 안부도 전해주고 대전에서 사온 빵이나 과일도 나눠주고요. 저도 지연이한테 이것저것 해줘요. 반찬 만들어서 보내주고 서연이 옷 사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요. 근데 이제는 몰래 안 해요. 당당하게 해요. 지연아, 이거 시어머니가 만든 건데 맛있는지 모르겠다. 먹어보고 입에 안 맞으면 버려도 돼.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지연이도 웃으면서 받아요. 어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맛있어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사실 지연이 친정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도 못하고 가셨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달 넘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완전히 폐인처럼 지냈어요. 저는 그때 지연이 곁에 있어줬어요. 매일 지연이네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서연이 봐주고 지연이 옆에 앉아서 손 잡아. 지연아, 울어. 실컷 울어. 시어머니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 엄마가 없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그 말에 저도 펑펑 울었어요. 지연아, 시어머니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내 엄마 대신 해줄게. 뭐든지 해줄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가 저를 더 자주 찾아요. 주말마다 서연이 데리고 오고 평일에도 퇴근하고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고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니, 이거 맛있는 빵인데 같이 드셔요. 지연이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절대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며느리가 생기면 딸이 생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에요? 남남인데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며느리도 딸이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면요. 제가 몰래 지연이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 해놓던 그 마음,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잘할게라고 말 대신 청소로 음식으로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연이도 그 마음을 알아줬고요. 물론 저처럼 몰래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지연이가 무서워했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어머니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잘해주고 싶은데 직접 말하기는 쑥스럽고 어색하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음을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몰래 하면 오해가 생겨요. 무섭기까지 하고요. 차라리 서투르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직접 말하는 게 나아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뭘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아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다행히 지연이가 제 마음을 알아줬고 우리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저는 지연이랑 같이 시장도 가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같이 드라마도 봐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너 요즘 며느리랑 왜 이렇게 잘 지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은요? 원래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는 절대 저렇게 못 지냈거든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서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동안은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면 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고 서운하고 질투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연이한테 그랬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둘 다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들로서, 며느리는 남편으로서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도 나고 경쟁심도 생기고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제 아들 민수가 행복하려면 지연이가 행복해야 해요. 지연이가 행복하려면 저도 지연이한테 잘해야 해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연이를 딸이라고 생각해요. 친정어머니 잃은 딸, 외로울 딸, 힘들 딸. 그 딸한테 제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물론 친정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지연이한테 친정어머니는 평생 단 한 분뿐이니까요. 근데 저라도 곁에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지만 엄마처럼 대해주면 지연이가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지연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요즘 친정 가면 너무 허전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그럼 우리 집에 자주 와. 여기가 내 친정이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지연이가 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하시나, 제가 뭘 잘못했나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제일 큰 버팀목이에요.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버팀목이래요. 제가 지연이한테 버팀목이래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지 버팀목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저한테 버팀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면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72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손녀 서연이는 벌써 4살이 됐고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효자 노릇 톡톡히 해요. 며느리 지연이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그날, 제가 남몰래 며느리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 해놓던 그날.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물론 방법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몰래 들어가는 건 좀 그랬죠. 지연이가 무서워할 만도 했어요. 근데 그 마음,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으니까 마음 이해해요. 며느리가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친정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자란 딸이에요. 그 딸이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알아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말해봤자 걱정만 끼치고 혼자서 속으로만 울어야 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며느리한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먼저 말 걸어보세요. 며느리야, 오늘 뭐 먹고 싶니? 며느리야, 힘든 일 없니?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래, 무슨 속셈이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계속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며느리도 마음을 열어요. 저랑 지연이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지연이는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딸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예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지연이한테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만 저야말로 지연이한테 고마워요. 늦깎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미숙한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남은 인생 지연이 곁에서 좋은 시어머니, 좋은 엄마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앞으로도 지연이한테 잘할 거예요. 더 이상 몰래는 안 할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시어머니로서 해줄 거예요. 지연아, 시어머니가 사랑한다. 이 말을 아직 직접은 못했는데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것도 지연이한테 간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지연이가 혹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시어머니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는 거. 시어머니가 남은 인생 동안 너 곁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지연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긴 사연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박순자님의 며느리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방금 시어머니 사연을 듣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 사연을 보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아버님이 살짝 귀띔을 해주셨거든요. 어머니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채택이 됐다고 오늘 방송한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궁금해서 오늘 일부러 시간 맞춰서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사연을 듣는 내내 저는 펑펑 울었어요. 회사에서 몰래 이어폰 꽂고 들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제 집에 몰래 와서 청소하고 음식 해놓으신 건 알았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때 저는 솔직히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러시지, 무슨 마음에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차가우셨거든요. 제가 친정 간다고 하면 싫은 티를 내셨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만 가면 위축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잘해주시니까 오히려 어색하고 긴장됐어요. 근데 오늘 사연을 듣고 다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시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드셨구나. 저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셨구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게 많아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암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매일매일 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자주 갔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최대한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소홀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친정만 갔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맨날 친정만 가니까요. 저도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친정어머니가 암이라는 것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도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혼날 것 같았어요. 왜 친정만 가냐고, 시어머니는 안 챙기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면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속마음은 따뜻한데 겉으로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밥 해주시고 서연이 봐주시고 제 옆에 앉아서 손 잡아주시고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연아, 울어. 실컷 울어. 시어머니가 옆에 있을게.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안긴 것처럼요. 그때 느꼈어요. 아, 시어머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시어머니도 나한테 엄마 같은 분이 되어주고 싶으신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표현이 서투르실 뿐이지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걸요. 지금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이 세상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세요.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서연이가 크는 거 지켜봐 주세요. 저랑 계속 같이 시장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어요.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저는 행복해요. 시어머니지만 제 엄마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김지연님 두 분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흔히들 어려운 관계라고 하죠. 같은 집안에 사는 두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만났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고 며느리한테 다가갔을 때 며느리도 그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대했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엄마와 딸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박순자님, 며느리한테 남몰래 해주셨던 일들, 청소하고 음식 해놓으셨던 그 마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방법은 좀 독특하셨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셨죠. 김지연님, 시어머니의 서투른 사랑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분 모두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이도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예쁘게 자라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혹시 시어머니나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두 분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렵죠. 자존심도 상하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시어머니가 되어주시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예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연을 접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관계라는 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죠. 양쪽이 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박순자님은 먼저 마음을 바꾸셨고 김지연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된 거죠. 혹시 지금 시어머니나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손 내밀기 어렵죠. 저도 알아요. 근데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요.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연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